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연구해박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이번 4강에서는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가 참 특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성 간질환도 전 세계 유례 없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따로 4강으로 빼봤습니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보통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을 통칭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질환군의 특징이라면 그 원인이 명확하죠. 술을 마시는 것이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쉽게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에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퇴직 후에 재취업에 실패해서 이렇게 노숙자가 되신 분들이나 농촌에서 어렵게 논일반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 삼아서 들이켰던 술들이 길게 이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필요한 비용 문제에도 취약하고 또 치료를 한번 받아서 건강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술에 노출이 되어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고 또 가족들이 이미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치료의 의지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유독 만연해 있는 희석식 증류주인 이 소주, 초록색 병 소주 말이죠. 이게 순도 95%짜리 주정을 만들어서 물에 타서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나 아니면 이 원료에 향이 남아있는 그런 증류주는 거의 다 사라지고 알코올에 물 타서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희석식 소주가 대세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 잔, 두 잔 향을 음미하면서 마신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술이라는 건 우리 문화에서는 항상 싼 맛에 취할 때까지 거하게 마셔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의 당연한 음주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일과 후에 이어지는 회식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신경 써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좀 아시고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가 자꾸 양산이 되는 이런 음주 문화를, 우리나라만의 특유의 음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코올의 역기능을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코올의 순기능이 있을 수 있죠. 소량의 알코올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죠. 그런데 그 양이 우리 음주 문화 기준으로 보면 아주 소량입니다. 보통 남성에서 맥주 2잔 이내, 여성에서 맥주 1잔 이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 원료인 볼이나 포도에 들어있는 그 황산화 물질들, 이런 물질들을 알코올의 혈행 개선에 도움 주는 그런 부분과 같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코올성 간질환과 관련돼서 응급 상황이 생기는 합병증들이 참 많습니다. 갑자기 다량의 술을 마시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구토하죠. 이런 증상이 알코올성 위염이 되겠는데요. 이런 알코올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간 수치가 올라간 걸 확인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알코올성 간염, 여기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음주를 하면서 간경변증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무서운 합병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합병증이 식도정맥류 출혈이죠. 간경변증 때문에 부풀어 오른 그런 식도 주위의 혈관들이 터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이 이 식도 내부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숫대야만큼의 토혈을 하면서 심정지 거의 직전에 도착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간에 암모니아 대사 능력에 장애가 생겨서 조금의 고기를 먹고도 바로 의식장애로 빠져버리는 간성 혼수도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또 알코올성 경련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간질 발작을 하고 응급실에 오셔서 중환자실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치료를 받다가도 알코올성 정신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막 팔에 개미가 기어오른다 그러면서 막 긁는 경우도 있고 막 죽겠다고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환각, 환청이 발생하는 그런 정신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코올성 경련 같은 경우는 술을 계속 드시는 동안은 잘 발생을 하지 않다가 끊고 나서 3일 이내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갑자기 끊었을 때 경련이 발생하면 그냥 넘어갔다고 두면 안 되고 응급실 와서 중환자실에서 며칠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술만 마시고 식사를 안 하는 일이 며칠 지속이 되면
알코올성 케톤 산증이라는 상태로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 몸의 혈액들이 다 산성으로 가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생기면서 부정맥으로 급사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술이 열량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보니까 술만 마셔도 다른 식사 안 해도 당장 배 부르고 이렇게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살 수는 있죠. 거기 안에 당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술이라는 게 액체로 되어 있지만 몸에 들어가면 수분을 더 배출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면 몸이 탈수가 된다고 하죠.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먹는 초록색 소주 기준으로 마신 양의 7배에서 8배 정도 물을 더 보충을 해야지만 탈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 없이 계속 술만 마시게 되면 몸에서 심한 탈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포 내의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일반적인 당 대사가 아닌 케톤을 만드는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케톤이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혈액들이 전부 전차 산성으로 가게 되면서 호흡 부전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술만 마시고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3일 이상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되면 지체 말고 환자를 응급실로 모셔오셔서 수액으로라도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 비타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무사히 넘기고 알코올성 중독 상태에서 몇 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걸음을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지내게 되는 코르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베르니케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질환은 비타민 B1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서 이 소뇌, 우리 뇌 뒤쪽에 있는 소뇌 주위에 있는 제4뇌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세포가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걸음을 못 걷고 평형 감각이 없어져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소뇌가 파괴된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저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앉아서만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다리 끌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초기에 바로 입원해서 비타민 주사를 며칠간 해주게 되는데 이 상태가 오래 지난 상태로 오게 되면 안타깝게도 호전이 안 되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태로 알코올성 치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성 치매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계속 들어가면서 뇌가 제4뇌실 주위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파괴가 되거나 또 아니면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반복이 되다 보면 뇌 출혈이 생겼다가 호전됐다가 아니면 뇌진탕이 생겼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면서 혈관성 치매와 같은 그런 치매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 여러 부분들이 파괴가 되면서 치매 상태처럼 나타나게 되는 게 알코올성 치매입니다. 치료는 너무도 당연하게 금주가 최선의 치료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중독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니까요. 마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정신과 병을 통해서 입원 치료를 받기를 또 하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성 중독 상담센터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런 도움을 받는 걸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죠.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나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괜찮아. 지금 상태 멀쩡해. 하지만 안쪽으로 곪고 있는 거고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혼자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거부하더라도 도움받기를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한 사람, 가족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굴레를 벗어나기 어려워서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치료를 마치고 나면 환자도 고마워할 테니까요. 가족도 용기를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는 그때그때 응급 상황에 따른 치료 대처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토혈이나 검은변이 발생했다. 이럴 때는 바로 응급실로 오셔서 식도 정맥류 출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응급으로 수혈을 하거나 응급 내시경을 통해서 지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간성 혼수, 암모니아 대사가 안 돼서 생기는 혼수, 의식장애가 왔을 때에는 듀파락이라는 암모니아를 체외로 빼내주는 약물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경련 발작이 발생했을 때는 항경련제를 쓰면서 중환자실에서 다시 경련이 발생하지 않는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도 본인도 해를 할 수가 있고 타인도 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알코올성 케톤 산증은 다량의 수액 치료를 하면서
혈중의 산증 상태를 빠르게 조절을 해줘서 일단 사망을 막는 게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입원을 해서 수액치료로 탈수 상태를 교정을 하게 됩니다. 콜사코프 신드롬 이런 상태와 또 알코올성 치매도 비타민 보충을 해주면서 수액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입원해서 수액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 간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일단 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장 금주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도 다량은 아니지만 약간의 음주를 사회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라면 소주 마시는 양의 7, 8배 정도 되는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가능하면 낮은 도수의 술을 마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안주와 함께 식사 후에 소량 최대한 마시는 것, 그리고 향이 있는 좋은 술을 소량씩 즐기는 음주 문화의 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봤고요. 다음 5강에서는 외상 그리고 교통사고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